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들을 보았으며 부정선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수많은 국투본 애국 동지들과 우파 변호사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부정선거 재판 다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024년 4월 10일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들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4.15 부정선거는 문재인 때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40 총선거 보수 정권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40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에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 만들어주려고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부정선거에 경악했다라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자, 지금 조선일보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론. 선관위보다 총선 결과 먼저 발표한 조선일보. 지금 이게 어떤 소식일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소식을 오마이뉴스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탄핵 언급한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사설을 통해 상식 파악, 당정 관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양상훈 주필,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 동조 수십 명 넘을 것.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수 언론의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조선일보 논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패 입장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 탄핵에 가까운 여당 참패였다라고 규정하며 탄핵이란 단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괴멸 위기에 몰렸던 2016년 말 탄핵 국면이 떠오를 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 그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일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상황이 실제 대통령 탄핵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대선 승리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여당 대표가 무려 5번이나 바뀐 것은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다라며 이런 상식 밖 당정 관계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대통령 입장도 나와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라며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에 거의 없는 일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오만, 독선, 불통이 바뀔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나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밝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파우치만 남긴 KBS와의 녹화 대담 따위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지난 13일 메인 뉴스 앵커 칼럼 오늘 이 코너에서 일방적인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은 삼가했으면 한다. 진솔한 사과와 생각을 밝히되 구구하게 설명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언론이 참여하는 쌍방 소통이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른바 입틀막은 하지 말길 언로가 꽉 막힌 국정을 상징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커녕 최악의 소수 여당이 된 지금 대통령의 갈 길은 하나, 변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상은 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란 지난 칼럼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조선일보 양상은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나름의 선거 연합을 해체해 버렸다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이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려해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디얼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제 신문들 일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다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더 정확하게 강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고 양 주필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주필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증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석열 정부를 낳고서 출산 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라며 여야 모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재기에 성공을 했다라며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재차 여당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주필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발에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작두 조선일보 중앙선관위보다 투표율 빨리 발표. 어떻게? 조선일보 오후 7시 15분 발표. 투표율 67%. 중앙선관위 오후 7시 30분 발표. 투표율 63.3%. 제22대 총선 속보 부정사례 49번째. 조선일보에 묻는다. 어떻게 중앙선관위보다 실시간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가?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가 아닌 다른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가?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의 핵심이 이건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관련 불법 사례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례 49번입니다.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어떻게 중앙선관위보다 실시간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지,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가 아닌 다른 어디로부터 받는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 10일 오후 7시 15분 55초, 7시 15분 55초에 전국 실시간 투표율이 67.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보다 15분 후인 오후 7시 30분에 중앙선관위 실시간 투표 진행 상황표에는 이보다 적은 66.3%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어떻게 중앙선관위보다 실시간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가 아닌 다른 어디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이런 답변은 사양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신문이 있다면 조선일보죠. 추후에 이와 같은 소식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시키고 부정선거 파헤치겠다 라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